지금 다 큰 여자가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하고 만났다면서? 사연자분이 20대 후반이 되셨다고 합니다. 한참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소서도 내고 면접도 보고 해가지고 결국엔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취업 전에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셨대요. 운이 좋게도 코로나 직전에 혼자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게 됐다고 하십니다. 처음 이틀은 혼자서 너무 즐거웠다고 해요. 사진도 찍고 혼자서 뭐 경치도 보고 카페도 가고 너무 좋았는데 혼자 하기에는 좀 재밌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 유럽 여행 카페 같은 게 있다고 하네요. 카페에서 혼자 여행 온 사람, 같이 여행할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해서 글을 올렸는데 자기보다 4살이 많은 한국인 남성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타지에서 처음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통성명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했던 거죠. 외모도 딱 우리 사연자분 스타일이셨대요. 자,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여행을 함께 하게 됐는데 경치 좋지, 저녁에 술 한잔 하지, 청춘 남녀가 해외에서 둘이 만났고 아이고 딱 좋은 4살 차이래요. 얼마나 스파크가 튀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해외 구경도 하고 해외에 있는 뭐 숙박시설도 같이 구경하고 서로를 많이 알아가고 그냥 헤어지기는 아쉬웠던 두 사람 번호를 교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너무 좋다 이러고 만났는데 4개월, 5개월 지나다 보니까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거 힘들지, 그 남자도 바쁘지 하니까 여느 연인이 그렇듯이 만나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해요. 맞아. 연인이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지. 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상대방 남자분을 잘 정리했다고 합니다. 헤어지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녁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자니? 나 아직 안 자는데? 자연스럽게 그 야심한 새벽에 대화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6개월이 지냈지만 많이 그리워한다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맞아, 그 사람 괜찮았지. 한번 그냥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해볼까? 그 주 주말 저녁에 연락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그때 이야기가 나오죠. 사진도 함께 보고요. 그때 그 감정으로 탁 빠져들어갑니다. 눈에 스파크가 파파파팍 튀었죠. 스킨십에 후퇴는 없죠. 옛날에 그 감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낮에도 연락을 하고 또 연락을 하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대요. 특별하게 사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여느 연인처럼 다시 재결합한 커플이 된 거죠. 그런데 사연자분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대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저녁 9시만 넘으면 깜깜무소식입니다. 다음날 뭐야, 오빠. 왜 이렇게 저녁에 연락이 안 돼? 아, 저녁에 나 요즘 진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잠 많이 자는 거니까 저녁 시간에는 그냥 너도 일찍 자고 하자. 뭐 그래, 알겠어. 오빠 체력 진짜 많이 떨어졌나 보다. 알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가면 갈수록 이상한 요구를 하더랍니다. 카톡 말고 메일로 주고받대요. 우리가 유럽에서 그 색다른 기분을 느끼면서 커플이 됐는데 요즘 너와 나 사이에 그런 색다른 맛이 없는 것 같다. 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느껴보는 게 어떻겠느냐. 와씨, 오빠 취향 진짜 특이하네. 싶으면서도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알겠어. 오빠도 회사에서 메일 열어보면 카톡하는 것보다 눈치가 덜 보일 테니까 메일로 연락할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연락이 6개월 정도 지속되면서 연애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불호령 같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너 지금 다 큰 여자가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 유부남하고 만났다면서? 집에 소장이 날라왔는데 엄마가 받으신 거예요. 그 오빠가 바로 유부남이라는 겁니다. 너무 당황한 우리 의뢰인은 바로 그냥 회사에서 반차 급하게 쓸게요 라고 얘기하고 집에 가서 소장을 봤어요. 우리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당하잖아요. 그럼 소장 안에 혼인신고를 언제 했는지 혼인신고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자니? 하고 연락이 온 것과 얼마 안 된 시기인 거예요. 너무 열이 받았던 우리 사연자분 당연히 그 오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을 합니다. 이 오빠가 얘기하는 게 아주 가관입니다. 유럽에서 여행할 때까지는요 정말 여자친구가 없었던 게 맞대요. 유럽에서 돌아와가지고 약 1년 남짓 사귈 때에도요 저 여자친구가 없었던 게 맞더랍니다. 우리 사연자분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여기저기 헌팅을 하고 하면서 술집에 다니고 했나 봐요. 그런데 원나잇한 여성하고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기가 진짜 사랑한 건 우리 사연자분인데 원나잇한 여자랑 결혼을 하니까 미칠 것 같았대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한테 새벽에 연락을 보냈고 차마 자기가 유부남인 것을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속이고 연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열받았는데 일단 이 소장을 받았으니까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 원고한테 직접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저는 사실 유부남인 거 진짜 몰랐고요. 저도 속은 피해자예요. 원고가 그 말을 믿어줄 리가 있습니까? 원고는 이미 우리 의뢰인을 꽃뱀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 오빠가 자기가 결혼 생활을 유지는 해야겠고 아내한테 책 잡히기는 싫고 하니까 우리를 꽃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연자분이 궁금한 사항 첫 번째, 꼼짝없이 상간녀가 돼야 되나요? 소송 기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두 번째, 저 이 남자 너무 괘씸해서 부셔버리고 싶은데 복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두 가지 궁금증을 제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쓰레기 아닙니까? 유부남인 거 속이는 남자들 진짜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류의 상담을 받은 게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자분들께서 전화해가지고 저 진짜 너무 황당해서 그런데 상담 가능하신가요? 느낌이 딱 와요. 이거 유부남한테 속았다. 왜냐? 너무 당황스럽거든.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다. 이런 거죠. 일단은 우리가 소장을 받았기 때문에요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상간녀 소송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이 기혼자인 걸 알고도 만났어야 됩니다. 이런 사연자분 상황같이 정말로 내가 유부남인 거 전혀 모르고 만났다라고 한다면 나도 피해자잖아요.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은 이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어요. 기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지 않고 나는 위자료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지금 빨리 사진첩 열어가지고요. 유럽 여행 사진 때부터 중간에 헤어졌을 당시 그리고 다시 만났을 당시 찍어놓은 사진이 있잖아요. 시간 순서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모아둡니다. 내가 당신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 사람하고 교류가 있었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난 거다. 내가 알 리가 있느냐라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그 남자하고 카카오톡하고 메일을 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 삭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삭제하지 마시고 모두 모아주세요. 우리 의뢰인분들 중에는요 소장을 받으면 그게 무섭다고 하면서 삭제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리한 증거든 불리한 증거든 자료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변호사가 유리한 것만 뽑아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좀 묘하게 이상한 구석이 있죠. 그 남자하고 주고받은 자료를 모두 모아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연자분이 궁금해하신 것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비슷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중간에 알게 되는 분들도 많죠. 나 진짜 내가 오죽하면 내가 너한테 유부남인 걸 속였겠어? 나 지금 걔랑 집사람이랑 진짜 완전 사이 안 좋아. 조금만 있으면 이혼해. 그러니까 그냥 만나면 안 돼? 막 옆에서 막 털어댑니다. 당연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좋아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나 오늘부터 너 안 좋아해 끝 이게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유부남인 걸 몰라서 만났지만 나중에는 알고도 그냥 기다릴게 하고 만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시점을 중간으로 완전 모를 때는 우리가 다 기각시킬 수 있어요. 알고 난 이후에 남자가 뭐라고 입을 털어가지고 만났던 간에 알고 만나면 그때부터는 빼박 위자료 책임을 지는 상간녀가 됩니다. 근데 남자한테도 복수를 해야죠. 상간녀 소송 받은 것을 기각시키면요 남자한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이렇게 젊고 예쁜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유부남하고 만나? 내가 너 유부남인 거 알았으면 안 만나서 이 새끼야.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쵸? 내가 당신이 유부남인 걸 알았으면 안 만났을 텐데 네가 속여서 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어 라고 해가지고 그 남자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실제 의뢰인분들한테는 변호사 선임해서 하시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진짜 엄청 소액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위자료를 많이 받지 않아도 괜찮다. 인정되는 위자료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여도 괜찮다. 나는 이 를 반드시 처단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 남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을 위한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지금 소장 받으셨다고요? 지금 빨리 카톡, 이메일, 사진 하나도 빠짐없이 폴더에 모아서 압축하십시오. 두 번째, 소송을 기각시켰다라고 한다면요 남자한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건 우리 사연자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유부남인 거 몰랐을 때에는 완전 기각
가능. 그런데 유부남인 걸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 오늘 사연처럼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솔루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